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간암 1차 치료제 시장 점유율 1위인 로슈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이 이 시장 점유율이 감소를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이 부각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왔던 기사로 이 HLB 주가도 좀 올랐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죠. 가장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이 연초에 HLB 그 IR 때도 시장 점유율 1위로 한 70% 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아바스틴하고 티센트릭이 65% 이상의 점유율에서 지금 52%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하고 임주도도 제한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가운데 이 점유율이 15%로 15%에서 25%로 계속 이제 늘었어요. 10월 기준 분석 자료 관련되는 부분은 이 기사에 의하면. 그래서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치료 한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FDA에서도 뭐 승인할 때도 계속 이제 위장관 출혈 관련되는 부분에 있는 환자라든지 간기능 관련되는 부분에서 악화된 환자 RB 등급 2등급에서는 이 약효나 안전성이 현저히 좀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이제 9월 달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개최되었던 국제간암협회 관련해서 리얼월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에서 1년 내에 77% 환자가 뭐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간 어떤 치료제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관련되어서 병용요법 관련되는 부분들이 모든 환자군에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약효를 지금 입증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발병 원인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 B형 간염 자체가 7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형 간염이 한 10%고, 이 알코올성 간염, 뭐 기타. 그래서 B형, C형이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20%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간 조직이 염증이 생긴 게 이제 간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형태가 A, B, C, D, D, E, 뭐 G 이렇게 6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간암 쪽으로는 뭐 국내에서도 이제 B형 관련되는 부분이 많고, C형인데, 급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만성 간염이거든요. 이 만성 간염 자체가 나중에 이제 강병변이 되었다가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간암으로 발전하는 형태가 B형 간염일 때 확률이 굉장히 좀 높고요. C형은 B형보다는 좀 그 발병이 작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그 확률적으로는 뭐 계속 많아진 어떤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만성적인 어떤 B형 간염하고 C형, 그 다음에 이제 오베시티는 이제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성을 제하고 나면 뭐 비만이라든지 다이아베티스는 이제 당뇨죠. 그 다음에 컨수밍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주를 많이 해서 뭐 간경병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암의 뭐 주요 원인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혈 관련되는 부분, 간암하고 이제 식도 위장관 출혈이 뭐 어떤 이유냐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간암이 되면 대부분 간경변을 동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이 딱딱하니까 간으로 이제 혈액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으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우회해가지고 주변에 뭐 식도 쪽이나 위장관 쪽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맥이 이제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심해지면 이게 부풀러 오르다가 수술을 할 때도 잘못 건드리면 이 그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간암의 어떤 절제 수술 자체도 외과 수술에서는 가장 이제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출혈이 생기게 되면 사망 원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 VEGFR 관련되는 부분에서 티로신 키나이즈 억제라든지 이런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이 치료제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로슈의 제품은 허가를 받을 때도 FDA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그 9월 달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ILCA 이제 국제 간암 학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발표됐던 포스터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미 싱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이제 메디컬 센터에 있는 이제 뭐 교수님인데요. 리얼 월드라고 하는 것은 임상 트라이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클리니컬 이제 프랙티스라고 하죠. 이제 진료를 해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20년도에 이제 로슈 제품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이제 3년간 정도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미국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신 치료 관련되는 부분의 패턴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간세포암 관련해서 리얼월드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아밋 그 싱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2020년도에 이 허가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로슈의 아테졸리주맘하고 베바시주맘 관련되는 허가되면서 이제 면역 항암제가 이제 전면으로 이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간세포암 치료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져왔지만 면역 그 감문 억제제 하나로만은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병용을 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항체 치료제로 이제 그 신생혈관 억제제 베바시주맘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티로신 키나즈 억제제, 요게 이제 뭐 그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도 요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그 치료요법 관련되는 부분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반응률, 생존율을 올리느냐. 그러니까 소라페님 뒤에 이제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OS 값은 비혈등으로 개선이 정도가 얼마 되지 않은데, 이 약을 쓰면 반응률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소라페님이 반응률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률이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반응을 안 하니까 치료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반응률이 이제 소라페닙보다는 4배 이상 올라가서, 그래서 2차 지표에서 이 ORR 지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실제 치료에서는 좀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증가시키는 어떤 치료 옵션의 기대가 있다는 게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로슈의 제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디센트릭과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에서 실제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클리니컬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실제로 그냥 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웃사이드 오브 클리니컬 트라이얼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임상이죠. 그러니까 임상하고 실제 이제 진료하고 다르니까 여기 리얼월드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통해 가지고 얻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환자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서머리 보면 1년 이내에 스탑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뭐 몇몇의 환자들은 그 대체 이제 치료 관련되는 부분을 또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들은 얼마 만에 이제 좀 중단을 했고 이후에 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로슈의 제품이 퍼스트 라인 스탠다드 표준 1차 치료제로 간세 포함해서 그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이번 어떤 조사에서 보게 되면요, 70%의 환자들 간세 포함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 로슈의 제품 관련되는 부분으로 처방을 받았고, 그 다음에 2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17%, 그다음에 그 저분자 물질의 이제 티로신 키나즈 억제제도 받았고, 그러니까 70% 환자가 이제
이 로쉬 제품을 실질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리얼월드 에비던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좀 필요하다. 이거 외에도 좀 추가적인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보시게 되면 2020년도부터 이제 간세포암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차 치료제인 이 부분 했는데 그 3개월부터 해가지고 중단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6개월 지나고 9개월 지나고 12개월 지났을 때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대상자들 같으면 이전에 전신치료 관련되는 부분을 받지 않았다든지 이전에 이제 원발성 암이 없었던 뭐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 이제 디스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두 이제 약 중에서 하나라도 이제 그 중단하면 이게 일단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단이 어느 시점에 되느냐, 요걸 이제 time to discontinuation이라고 하는데 요 기간 자체, 그 다음에 다음 치료까지 어떤 기간들 이런 거를 보는데 주요한 어떤 임상 디자인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리얼로드에서 되었죠. 그래서 825명 정도의 환자가 이 부분들에서 15개월 정도에서 이제 이 데이터 팔로우업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좀 보실 만한 것들은 72%가 중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TTD가 이제 time to discontinuation, 그러니까 약물 중단할 때의 어떤 중간값이 한 5.1개월이었다. 그러니까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인데 중간값이 또 5개월이었고 뒤에 보시게 되면 이번이 처음 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저 리얼월드 데이터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빨리 중단했기 때문에 좀 되게 이 결과가 안 좋게 사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에서 임상 시작 전에 이제 인구 어떤 분표라든지 질병 관련되는 부분, 뭐 미국의 이제 남부, 서부, 뭐 동부 이쪽이고요. 연령대가 이제 많으시니까 이 보험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뭐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뭐 시형 쪽, 서구 쪽에서는 이제 뭐 시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많습니다. 국내 쪽, 아시아 쪽은 이제 비형 쪽이 많은 데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간과 관련되는 뭐 부분에서 이 뭐 간경변이라든지 뭐 복수라든지 부분적인 어떤 뭐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이제 출혈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연속적으로 만약에 중단하고 난 다음에 팔로잉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중단한 환자들의 한 19% 정도가 이제 다른 그 치료로 전환을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표적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면역 그 치료 관련되는 부분이 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스위칭이 되었다.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duration of follow-up을 보면 전체 825명 중에서 593명이 72%가 이제 중단했는데 첫 번째 이제 3개월째에 76명이 중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째에 300명이 중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개월째에 그 393명.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째 해가지고 이제 421명. 그 전체 이제 77%? 요런 정도로 이제 중단 흐름들이 나타났고, 요걸 이제 표로 하면 중간에 이제 TTD가 이제 5.1개월 중간값이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좀 더 많은 이제 심화된 어떤 리서치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인사이트 이 약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하이리스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진행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그 했던 부분에서 이 리얼월드 데이터가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7.4개월이 나오는데 이번에 했을 때는 한 5.1개월이니까 더 낮게 지금 빠르게
치료 중단 부분들이 나왔단 말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점유율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1년 차인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지금 25%까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로슈 제품을 좀 압박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약에 의해서 좀 단점이 있고 이런 치료 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으면 후속 이제 치료제가 베스트 인 클래스 흐름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음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로슈의 실적당 관련해서 이제 3분기까지 보게 되면요.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 여기가 꼭 이제 간 쪽만 이제 포함되지 않고 여러 함이 있는데 그래도 뭐 그걸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작년 이제 3분기부터 해가지고 이 성장률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3%, 4분기 때는 작년에 한 20% 올라가다가 올해 들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성장률이 계속 줄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그 70 몇 %에서 50%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 체인지 관련되는 변화율에서 증감이 좀 줄고 있죠.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 부분들은 뭐 계속 줄고 있는 상태니까 계속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니까 계속 이제 줄고 있는데 요걸 이제 티센트릭하고 이제 병용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아바스틴이 감소하는 부분들을 막고 있는데 이 조합 자체가 뭐 이런 어떤 상황에 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이 이제 허가를 받고 등장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어떤 출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치료 중단율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이 경쟁 약물 그 허가된 약물 대비해서 가장 이제 중단율이 낮을 만큼 그러니까 중단율이 이제 작다는 그 자체는 안전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는 어떤 약에 관련되는 부분들 자체의 어떤 안전성과 효과를 여러 지표를 했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의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